자, 이번에는 특별한 메시지, 특수 메시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타이머고요. 두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이게 2번이고요. 2번. 1번은 사용자 정의. 사용자 정의.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 타이머 메시지, 그 다음 윈도우 세션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션이라는 게 이제 뭔지, 그 유저 세션을 말하는 건데, 이건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세션이 언제 만들어지는 세션이냐면, 여러분들이 로그온을 하시잖아요. 로그온 하게 되면, 요 유저 세션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물론 이제 이 세션이 끝나는 건 로그 오프 하시면 세션이 끝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이 세 번째 이 세션에 대한 거는 근데 일반 그 로컬 머신에 대한 것도 있고요. 한 가지 더 이제 그 터미널 서비스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윈도우에서는 그 XP에서는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이미 로그온을 한 상태에서 로그 오프를 안 하고요.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용자 전환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사용자 전환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한 PC에 두 명의 계정으로 로그온이 가능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내부적으로 윈도우 터미널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요거과 관련된 메시지를 더불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덤으로 해드릴게요. 근데 이걸 얼마나 활용하시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꼭 알아두시면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첫 번째로는 사용자 정의 메시지인데요. 이 사용자 정의 메시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등록을 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로 이제 그 여러분 메시지라는 게 항상 그 WM 뭐 예를 들면 create다 이렇게 메시지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런 메시지들은 그 이미 그 기능이나 뭐 내용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중에 WM 유저라는 것이 있어요. WM 유저는 윈도우 메시지를 어떤 개발자가 임의로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에 플러스에서 이제 옵셋 값을 주시면 되는데, 이 더해진 값으로 정해진 결국 어떤 그 unsigned 인티저형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인티저 값을 가지고 여기 이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정의하기는 이제 유저 메시지이기 때문에 윈도우 메시지라고 안 하고 UM 이런 식으로 말을 붙였고요. 그 메시지 핸들러 함수의 원형은 일단 무조건 엘리절트 타입을 리턴해야 되고요. 그 다음 반드시 파라미터는 이와 같이 가지도록 하셔야 돼요. 물론 뭐 파라미터 좀 생략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일단은 이 모양이 이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록해 놓고 요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예제가 지금 그 여러분 책 678페이지부터 나와 있어요. 그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 내용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뭐, 프로젝트 이름을 유저 메시지 데모라고 했는데, 그냥 유저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다르게 할게요. 요거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은, 요렇게 해서 프로젝트 만드시고, 프로젝트는 그냥 SCI 기반으로 임의로 하나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SCI 기반으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 뭐, 툴은, 클래식 메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일단 메시지를 정의를 해가지고 그걸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디다가 코딩을 할 거냐면은, stdafx h.파일에다가, h파일에다가 그걸 좀 넣어줄게요. 파일 뷰가 안 보이네요. 리소스 뷰, 클래스, 솔루션 탐색기, 솔루션 탐색기, 요걸로 보면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stdafx h 파일을 열 수가 있죠. 여기다가 요렇게 넣을게요. 샵 define 뭐 um 뭐 테스트
메시지 뭐 이러겠습니다. 근데 정의하실 땐 반드시 WM 유저 메시지에 대해서 플러스 얼마 뭐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 메시지 핸들러라는 함수는 이제 수동으로 등록하는 방법인데 이걸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일단 메시지 핸들러는 제가 뷰 클래스 쪽에 등록을 할 텐데요. 이거는 위저드나 이런 뭐 속성 갖고 이렇게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여기다 그냥 손으로 코딩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 하셔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당연히 여기다가 핸들러를 등록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메시지 핸들러 등록되는 위치들을 이제 여러분이 좀 찾으셔가지고 뭐 적절한 위치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프로텍티드 멤버로 하셔도 좋고 뭐 뭘 하셔도 좋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시지 핸들러는 뭐 이미 호출할 예제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다 등록을 할게요. 근데 아까 원형에 대해서 얘기했죠? L 리절트 타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AFX 메시지라는 어떤 그 콜 컨벤션을 명시하는 건데 이거 사실은 콜 컨벤션이 아니라 그냥 메시지 핸들러라는 의미로 있는 거지 이거 정의 쫓아가 보면은 아무것도 정의된 게 없어요. 그냥 메시지 핸들러다라는 거 표현해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은 on test message 이렇게 할게요. 네, 파라미터는 w파람 l파람 뭐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등록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뷰 클래스에다 등록을 했는데 뷰 클래스 쪽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똑같이 등록을 또 하셔야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메시지 핸들러 등록이 다 된 거냐? 아,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함수를, 그러니까 멤버 함수를 하나 등록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이 함수가, onTest 함수가 호출이 된다라는 걸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 하셔야 되냐면, 메시지 맵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하셔야 돼요, 수동으로. 근데 여기서 메시지가 그러니까 매크로를 이용해서 디파인 하셔야 되는데, 이때 쓸 수 있는 게 on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아이디는 이제 um이라고 그랬죠? um 테스트 메시지 함수. 그 다음에 함수의 주소를 쓰셔야 되는데 c user 메시지 뷰 클래스에 on 테스트 메시지 함수였죠? 예, 이렇게 된다라고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아, 참 여기 세미콜론 붙이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놓으면 일단 메시지 핸들러가 등록된 거예요. 근데 이 순서를 절대 잊지 말고 잘 보셔야 돼요. 반드시 처음에 일단 멤버를 등록을 하셔서 이와 같이 원형 선언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실제로 코드를 작성을 하신 후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았죠? 어떻게 해라? 예, onMessage 매크로를 이용하셔가지고 메시지 맵 요 매크로 이 레인지 범위 있잖아요. 요 안에다가 직접 코드를 넣어주셔야 돼요. 요 메시지에 대해서 이런 함수가 호출된다 그런 의미죠. 이게 앰퍼센트는 주소죠. 이 클래스의 멤버를 명시적으로 이제 명시를 한 건데 사실 함수 이름이 이미 주소기 때문에 이거 안 써도 정상 동작합니다. 그리고요. 일단 리소스를 편집해갖고 일단 메시지 핸들링이 됐을 때 여기다 메시지 박스로 그냥 하나 메시지만 찍겠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테스트 메시지죠? 뭐 이런 거 받았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전달을 했을 때 이제 받아서 뭔가 실제로 그런 게 같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나 등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성을 보시면 메시지 그러니까 메뉴 아이디 여기 메뉴라고 좀 바꿀게요. 메뉴 그래서 메시지 뭐 이런 게 있네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메인프레임, 그러니까 저 메시지가 선택이 되면 메인프레임 쪽 C 메인프레임 클래스에다가 메인프레임 클래스에서 컴퓨터가 좀 많이 버벅거리네요. 갑자기 요 메시지 핸들러를 등록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뭐라고 코드를 작성을 할 거냐면 지금 사용자 정의 메시지를 뷰 클래스에다가 지금 저희가 작성을 했잖아요.
작성을 했죠. 그래서 뷰 클래스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보겠다 이거예요. 메시지 보내 함수는 포스트 메시지고요. 그 다음 뷰, st이니까 뷰는 하나죠. 그때 제가 외우시라는 그림 하나 있었죠. 관계도. 거기 보시면 cat active view 함수를 이용하시면 메인 프레임에서 그 뷰 윈도우, 현재 활성화된 뷰 윈도우에 접근할 수 있죠. 그럼 얘가 CWND 클래스 객체의 주소를 리턴하는데 요거에 포스트 메시지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아까 작성한 거 있었잖아요. test 메시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메시지 메뉴에서 메시지 툭하면은 뷰 윈도우 쪽으로 test 메시지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겠죠. 그래서 메시지 핸들러가 호출되면서 이와 같이 메시지 창이 뜨겠죠. 자, 그러면 이런 메시지, 사용자 정의 메시지를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 메시지라는 거 있잖아요. 요거 이제 여러분이 이거 언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냐면, 이 사용자 정의 메시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아까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레임 윈도우라든지,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간에 뷰 윈도우 쪽에다가 어떤 뭔가를 이렇게 액션을 취하도록 해줄 수 있도록 강제화하기 위해서 그걸 메시지 큐를 이용해서 할 때 이게 좋거든요. 근데 이거 이용해서 쓸 때가 정말 많아요. 나중에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해보시면 사용자정의 메시지를 쓸 일이 정말 자주 의외로 그러니까 맨날 하는 건 아닌데 심심치 않게 하여튼 자주 발생합니다. 근데 어느 때 가장 유리하냐면 이때 굉장히 유리해요. 이때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 하실 때 유리합니다. 그럼 나중에 지금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외우셔야 될 문제 같은데 작업자 스레드라는 게 있어요. 이 작업자 스레드라는 게 그러니까 별도로 돌아가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함수 하나가 이 프로그램하고 달리 하여튼 엉뚱하게 이제 따로 돌고 있는데 여기서 뭐 이런 데다가 어떤 정보를 출력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아니면 뭐 메인 프레임 쪽에다 뭔가를 한다든지. 근데 작업자 스레드 쪽에서도 여러분 이 함수 아시죠? afx get main 이 함수 이용하시면 이 프레임 윈도우 오브젝트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죠? 그러면은 주소 알아내셔서 멤버 참조해서 어쩌고저쩌고 함수를 이렇게 호출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 하시면은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죽어버린다든지 문제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면 MFC 클래스들이요. 클래스는 멀티 스레드에 안전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이거. 나중에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때도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MFC 클래스가 멀티 스레드에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아니고 이런 UI 관련된 그러니까 CWND 있죠. 요거 파생된 이런 뷰나 뭐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멀티 스레드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잘못 이렇게 직접 접근하는 방식으로 하셨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뭔가 정보를 출력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좋은 게 사용자 정의 메시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뭐 파일 복사하는 동안에 뭐 그 과정을 출력해주고 싶다. 그러면 그때 사용자 정의 메시지 이용하셔갖고 결과가 화면에 보이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용자 정의 메시지 꼭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글이고요. 사용자 정의 메시지로 만드는 방법. 아까 뭐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요거 온메시지.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알아놓으셔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타이머 메시지예요. 그 타이머 메시지는 두 가지 함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메시지는 WM 타이머예요. 근데 이 메시지는 언제 발생하느냐? set 타이머 함수를 호출하셔가지고 타이머를 만드셔야 돼요.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타이머의 id가 10이에요. ID. 그러니까 이 ID가 왜 생기냐면 타이머를 여러분이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이제 뭐냐면 타이머를 발생시킬 간격인데
요게 밀리세크 단위가 돼요. 그러니까 1000 밀리세크니까 1초가 되겠죠. 1초 간격으로 WM 타이머를 발생시켜 달라 그런 소리예요. 근데 이 함수가 리턴하는 게 그러니까 타이머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타이머 아이디를 리턴해요. 요게 같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제 잘못됐다는 뜻이죠. 아니면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인자가 덜인데 이 메시지를 발생시켜 주는 게 아니라 요 함수를 호출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는 잘 안 하고요. 보통 이제 WM 타이머 메시지를 발생시켜 달라는 쪽으로 많이 하지요. 그럼 여러분이 메시지 핸들러를 이렇게 등록을 하셔가지고 온 메시지를 등록하셔갖고 요때 타이머 아이디 뭐냐가 넘어요. 근데 아까 셋 타이머 할 때 호출하실 때 여기 그때 10으로 아이디 주셨죠? 10이냐 이거죠. 그럼 그때 뭐 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예제가 어떤 거냐면은 예제 보신 분은 아시겠죠? 보신 분은 아마 요걸 보셨을 거예요. 요걸 보셨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 실행해 보면은 그냥 요런 뭐 꼭 무슨 저거 같죠? 여러분 그 뭐죠? 화면 보기스럽잖아요. 화면은 제가 그냥 좀 캡처에다가 쓴 건데 일정한 간격으로 이게 랜덤한 위치 찾아서 이 그림이 출력되는 코드를 작성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빨리 움직이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타이머가 1초 간격으로 해놨어요. 그죠? 근데 요거를 조금 여러분이 좀 늦추신다든지 뭐 바꾸신다면 좀 여기 1초 아니라 뭐 한 3초 정도 3000ms 그러면 한 3초 되겠죠. 그럼 좀 오래 있죠? 오래 있네요. 뭐 여기 어디 좀 맞으면 좋겠는데 뭐 2초 정도면 좀 적당할 것 같은데 뭐가 됐든 중요한 건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머 메시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쓸 일이 이것도 굉장히 많다. 그런데 타이머 메시지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그 제가 여러분 책 687페이지에 써놨는데 타이머에 오류 있잖아요. 오류. 참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거 먼저 해야 되겠다. 아까 셋 타이머 함수 셋 타이머 함수 이용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타이머를 세트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에 반대되는 함수, 그러니까 설정된 타이머를 없앨 때는 킬 타이머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아까 넘어간 아이디 있죠? 그거 주시면 돼요. 그래서 킬 타이머 호출하시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임의로 킬을 안 해버리시면은 프로그램 종료할 때 자동으로 타이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그건 따로 적긴 상관없는데 어쨌든 킬 타이머 함수를 이용해서 685페이지에서는 그렇게 해놨죠. on close 타이밍에 이제 닫도록 해놨는데 자 하여튼 타이머 이제 오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오류라는 게 무슨 오류를 말하냐면 그러니까 셋 타이머 할 때 여러분이 아까 뭐 1000ms 간격으로 하면 이거 1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현재 시간을 알아낸 다음에 초 단위로 알 수 있죠? 거기에 이제 타이머 메시지 발생할 때마다 계속 일씩 누적하실 수가 있겠죠? 초기에 이 값을 알아낸 다음에 계속 타이머 발생할 때마다 타이머 메시지 발생할 때마다 일씩 누적해보면 한 2시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차가 꽤 많이 벌어져 있어요. 실제 시간하고 요 그러니까 타이머가 WM 타이머가 발생했을 때 계산된 시간 있죠. 이 시간이 차이가 진짜 현저하게 커져요. 왜 틀리냐면 이 1000ms라는 게 이게 정말 정밀하게 1000ms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 메시지를 뭐 이때 발생을 시켰는데 이게 또 뭐 Q를 거쳤는데 또 이걸 또 뭐 꺼내서 처리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이런 거 하려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죠. OS가 막 바쁘다든지 컴퓨터 CPU 사용량이 막 올라가서 처리가 안 됐다든지 그러면 실제로 1000ms가 아니라 1001mm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계산된 시간을 나중에 보면 실제 시간보다 항상 늦어요. 느리다.
실제보다 항상 느려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요거 갖고 시계 만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타이머의 발생 간격이 지금 1000ms잖아요. 혹시 이 이하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결국 마이크로 초 단위로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 단위로 뭔가 하시고 싶으면은 일반적인 방법은 절대 할 수가 없고요. CPU 내부에 고성능 카운터가 하나 있어요.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함수 이름이 뭐냐면은 Query Performance Counter라는 함수예요. 그 함수 알아두시고 한번 꼭 활용을 해보세요. 분명히 써볼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예, 그건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Query End Session이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는 언제 전달되냐면 여러분이 임의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이 메시지는 OS가 각종 프로그램들한테 보내요. 언제 보내냐? 여러분들이 로그 오프를 하신다거나 뭐 컴퓨터 전원을 이제 끄기로 이제 컴퓨터 자체를 아예 오프하기로 했다든지 등등등 하면 여러분 이럴 수 있죠. 메모장 막 띄워놓고 글씨 막 입력했는데 로그 오프 버튼 누르면 그런 거 나오죠. 버튼 땅 뜨고 뭐 저장할까요? 무시할까요? 뭐 취소할까요? 뭐 이런 거 묻잖아요. 이걸 언제 띄운 거냐면 이런 게 언제 발생한 거냐면 이때 WM Query End Session 메시지 발생했을 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Query End Session 메시지 왔을 때 여러분 등록해가지고 true 리턴하면 그냥 예 이런 거 안 띄우고 예 뭐 좋다 이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오케이라 이거죠. 오케이. 종료해도 돼 상관없어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false를 리턴했다는 건 난 아직 안 돼. 예를 들면 뭐 파일 저장해야 될 게 있다라든지 그런데 윈도우 종료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false를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는 이제 OS는 이제 판단하기를 무조건 불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종료를 하고자 했느냐에 따라서 이걸 그냥 강제로 프로세스를 아예 그냥 죽여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그냥 일단 무조건 종료가 되도록.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성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로그 오프다 혹은 전원이 오프되는 시점을 내가 감시해야 된다. 혹은 다시 시작되거나 하여튼 윈도우가 끝나서 끝나는 걸 감시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WM Query End Session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써먹을 일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확인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 세션이라는 것은 그 688페이지가 써놓은 세션이라는 것은 저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위 로그온을 하잖아요. 그럼 로그온을 하면 이때 유저 세션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럼 이 유저 세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XP라는 운영체제가 있고 이 운영체제에 대해서 이제 로그온을 했든 안 했든 운영체제가 동작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로그온이라는 걸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쉘이 뜨죠. 이 쉘이라는 게 이제 윈도우 탐색기인데 윈도우 탐색기가 실행되면서 이제 바탕화면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윈도우 모양이 이제 딱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PC 기계적으로 진짜 한 대인데 여기에다가 로그온을 동시에 두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무슨 기념? 이게 사용자 전환이죠. 네. 근데 하여튼 이 그러니까 유저 세션이라는 건요. 이 로그온 했을 때 이 유저 세션이 생성돼요. 그럼 얘는 언제 없어지느냐? 삭제는 언제 되느냐? 제거 언제 되느냐? 예, 당연히 로그 오프 하시면 그때 유저 세션이 사라집니다. 그 윈도우 XP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이제 터미널 서버라는 어떤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다중 사용자의 동시 로그인을 다 지원합니다. 로그인 상태로 있는 거를 그걸 이제 사용자 전환 기능이라고 부르죠. 예, 일단 이래서 이걸 유저 세션이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9페이지에 그 EXIT 윈도우즈 EXIT 함수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이 함수를 쓸 때 권한 얘기가 나와요. 권한. 예. 권한. 그러니까 여러분 운영체제는 권한이 있죠. 사용자마다.
그래서 XP 같은 경우 보통 관리자이거나 아니면 제한된 사용자 뭐 이런 거 있죠. 이 외에도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잘 안 쓰다 보니까 XP에서 이렇게 딱 두 개로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 실제로 이거 저기 제어판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제어판 들어가셔가지고요, 관리 도구 가시면 거기에 이제 컴퓨터 관리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가서 보시면 로컬 사용자 및 그룹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룹 굉장히 많죠. 오퍼레이터스, 예, 관리자입니다. 뭐 파워 유저부터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유저들이 갖는 권한에 대해서 여기 막 써 있어요. 일반 유저, 시스템 관련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그죠? 그럼 현재 제 컴퓨터에 등록된 사용자는 최우성이라는 계정이 있고요. 테스터 사용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게스트 뭐 여러 개 있는데, 일단 얘네들은 좀 안 쓰는 거고요. 최우성 사용자에 대해서 이제 권한을 보면은 소속 그룹이 어디냐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룹이죠. 그러니까 관리자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뭐 이 게스트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시면 소속 그룹이 게스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권한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한이라는 게 이제 요런 걸 말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 그룹을 잠깐 보시면 이 일반 유저들 있죠. 시스템 관련사는 변경을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유저라든지 뭐 게스트 권한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있는 권한, 그 약한 아주 좀 별로 권한이 없는 계정들에 대해서는요, 이게 안 돼요. 뭐가 안 되냐? 뭐 예를 들면 특별한, 그러니까 파일을 삭제한다든지 이거 안 되고요. 뭐 프로그램을 제거한다든지 뭐 당연히 이것도 안 되겠죠. 뭐 등등등 하여튼 안 되는 게 정말 많아요. 하다못해 뭐까지 안 되냐면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이 어떤 얘기냐면, 이건 나중에 시스템 프로그래밍 할 때 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권한이라는 거는 사용자에게 부여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관리자를 로그인 딱 하면은 여러분 프로그램에 이제 내가 만든 건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드는 각종 예제 및 여러분이 실행시킨 프로그램들 있죠? 이거 다 관리자 권한 갖고 있어요. 특히 요즘 혹시 윈도우 비스타 사용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용자 UAC라고 아시죠?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라고 아시죠? 이거는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을 해도 관리자 권한이 필요할 때 이렇게 상승되는 거를 이제 뭐 경고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돼 있죠. 그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든 모든 프로그램은 권한을 갖는데, 그건 누구 권한을 갖냐? 로그인 할 때 제가 부여받은 권한이죠. 그걸 가져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이 컴퓨터를 꺼야 되겠는데 찾아보라 이거지. 내가 컴퓨터를 끌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은 그 권한을 얻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유저라든지 그럼 실패할 수도 있지요. 예,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예, 이제 권한 부여받은 대로 종료하는 수순을 밟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권한 얘기는 계셔야 되니까 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요런 메시지가 있어요. WM, WTS, 뭐, 세션 체인지. WTS, 그러니까 WTS, 이거 뭘까? 예. 제가 TS, 터미널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터미널 서비스라는 게 원격 접속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원격 데스크탑 접속 이런 거 이용하셔가지고 원격 제어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죠? 예, 그래서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제 PC 하나인데, 최우성이라는 계정도 로그인되어 있고, 테스터라는 계정도 로그인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계정이 동시에 로그인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런 걸 감지하고 싶다. 누가 원격으로 붙었다라든지 아니면 뭐 사용자 전환이 일어났다라든지 이런 걸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요 메시지를 처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뭐 이제 책 보셨다면 뭐 요걸 이제 아실 텐데, 요거를 쓰시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이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예, 이거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WTS register session notification. 그러니까 세션에 대한 통지를 해달라는 걸 이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모든 세션에 대해서. 그럼 남의 세션 막 생겼다 꺼졌다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함수는 그냥 쓸 수 있는 함수가 아니고요. 이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WTS API 32H를 인클루드 하셔야 되고, 뭐 요런 라이브러리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뭐 지금은 사실 고민할 게 아닌데요. 이 함수를 쓸 수 있는 거는 윈도우즈 NT 이상이어야 돼요. NT 터미널 서버.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 헤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라도 좀 그 윈도우 98을 쓰고 있다라든지 뭐 ME를 쓰고 있다라고 하든지 그 컴파일러를 거기에 설치해서 이걸 빌드를 하신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거 안 돼요. 에러 나요. 예. 근데 일단은 요즘은 이걸 쓰실 분들이 없으니까 별다른 명시를 안 해도 에러가 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 여러분 XP나 뭐 윈도우 2000이나 XP나 비스타나 이제 새로 나오는 윈도우 7이나 전부 다 NT 계열 운영체제예요. 그래서 이제 구획선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 따로 명시 안 해도 됩니다. 하여튼 요 함수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이렇게 하셔라. 그리고 등록을 했으면 언레지스터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에요. 등록 해제한다고 이런 함수를 해서 해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메시지에 대한 핸들러 등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등록하신 다음에 그럼 이때 WTS 쿼리 세션 인포 해가지고 현재 사용자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정보를 주시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보여준 건데 제가 최우선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었죠. 그랬다가 이제 다른 테스터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어요. 근데 이때 세션 아이디를 잘 보시면 처음에 0번이었는데 그 다음 1번 돼요. 만약에 계정 딴 거 또 있었고 또 만들면 그땐 2번, 3번 막 쭉쭉쭉 이렇게 내려가요. 이거는 0번부터 해서 임의로 계속 부여가 돼요.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에 제가 그 기능을 구현해놨어요. 그러면 698페이지에 써놨는데 거기에 이제 WTS 로그오프 세션이라는 함수를 이용해갖고 특정 세션 아이디 맞춰고 주면 로그오프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최호성으로 로그인을 했어요. 그럼 얘가 세션 아이디가 0번이었다 칩시다. 그 다음 제가 다시 테스터로 로그인을 했어요. 근데 테스터는 세션 아이디가 1번이었어요. 근데 내가 사용자 전환 다시 하고 여기 최호성으로 온 거야. 그런 다음에 세션 아이디에 1 주고 로그오프 시키면 얘가 그냥 로그오프가 돼버려요. 사용자 전환 안 하고도 이걸 로그오프를 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그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있다면 할 수 있어요. 관리자 권한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션에 대한 개념들 여러분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일단 다중 사용자를 지원하는 데다가 사용자 전환이나 이런 거를 OS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데다가 더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거는 아무래도 뭐 터미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짜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유저 인터페이스 표시되는 게 달라져야 된다든지 그런 걸 개발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특히 이제 뭐 여러 로그인 사용자가 있어도 뭐 한쪽에서만 실행이 돼야 된다든지 뭐 하여튼 좀 그런 게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요 메시지를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주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주 발생하지는 않을 텐데 이런 게 있다는 건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